사과 가격이 2023년산 사과하고 24년산 사과하고 사과 가격 굉장히 좋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사과 가격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생산량이 없어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4년에 46만 2천 톤 정도 생산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이거는 허구예요. 실질적으로는 43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수치를 불려서 발표를 했느냐? 지난해 39만 6천 톤 생산됐거든요. 23년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과가 완전히 금사과였죠. 그래서 위에서 눌렀대요. 제대로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위에서 눌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뻥튀기를 해서. 근데 저는 연초에 5월, 6월 달에 이제 전국 강의 다니고 현장 다니면서 금년 24년 사과 생산량을 최대 45만 톤으로 봤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9월, 10월 기상 여건이 사과 생산량을 또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상당히 우리가 농사 짓기 힘든 그런 기상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에 이런 실용교육 강의를 나가면 그 지역의 기상을 분석을 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기상 여건이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년 겨울 기상 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3월 초순에 2번 저온 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영동 지역은 지난해 유목이 됐건 성목이 됐건 4월, 5월 달에 동해 피해는 어땠습니까? 동해 피해. 동해 피해 많았어요? 네. 유목보다 혹시 성목이 많지 않았나요? 예. 성목이 많았죠. 예.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래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30 내지 40%가 동해를 받아서 나무가 고사한 그런 지역도 있고. 근데 이 동해 피해 발생되는 것을 보면은 지대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경사지과원은 피해가 좀 적고 평지과원 이런 데가 동해 피해가 훨씬 많이 발생이 되는, 특히 이제 논해 조성이 된 이런 과원들이 동해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동해 피해를 받으면 동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나무종,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성모 키운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난해 기상 여건 중에 가장 특이한 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8월에 고온 현상도 있었지만 9월 달에 지금 23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배 정도, 강수량이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 시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242mm 중에 9월 18일에서 21일, 요 한 3, 4일간 이때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후지가 열과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열과가 과거에는 후지에는 거의 꼭지 열과가 90% 이상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꼭지 열과는 별로 없고 김밥 옆구리 터진 열과, 예, 옆구리 터진 열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면이 터진 열과가 전국적으로 다 나왔어요. 이제 피해 증상이 가장 경미한 지역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과면이 터진 열과는 뭐 0. 몇 %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전라남도까지 기존 주산단지에서는 이 열과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제가 알기로는 영동도 배수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사질토가 많은 그런 과원들이 지난해 그 열과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과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착과수가 많은 나무들이 피해가 훨씬 더 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재배자들께서 수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도 열과 발생되는 게 좀 달랐습니다. 보통 도장지제거를 언제 하세요? 후지 도장지제거를 언제 하세요? 몇 월 달에? 9월 중하순에 집중적으로 하시죠? 이런 과원들이 피해가 훨씬 더 심했어요. 즉 도장지를 일시에 과다하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비는 많이 내렸는데 증산작용할 잎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수분이 과일에 집중이 돼 가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또 점진적으로 이제 매월 어떤 여건이었는가 그런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이쪽 지역은 일조량이 지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9월, 10월 일조 조건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일조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왔죠. 여기에 비는 많이 안 왔는데 일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즉 구름 낀 날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착색이 안 된, 진행이 안 된, 그리고 온도도 높았고 10월 달에 온도가 높으면 착색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기상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기상 여건이 과일 품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재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기상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사과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상 여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재배자들께서 기상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 접근하기도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접근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은 매월 기상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과원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예측 전파를 좀 해주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지도보다는 이런 자료 제공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드려서. 그래야 우리 센터가 살아남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7월에서 10월 강수량은 요건 영동읍 자료입니다. 7월에서 10월 강수량은 영동읍 자료. 나머지 기타 자료는 보온 관측소, 무인 관측소 자료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월 겨울 기상이 굉장히 포근했죠. 사실 겨울은 오늘 같아야 돼요. 특히 1월 온도는 오늘 같아야 돼요. 물론 생활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따르지만 오늘 같은 이런 저온 현상이 겨울에는 사실 자주 있어야 돼요. 물론 전정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따르죠. 그런데 이런 기상 여건이 지속이 돼야 사과도 봄철에 피해를 덜 받아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뿌리 활동을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지난해에는 이 겨울철에 너무 온도가 따뜻해 가지고
뿌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이나 평년보다 높은 온도 조건으로 수액이 빨리 이동을 했어요. 자, 우리가 전정을 하시면서 이 나무가 활동을 시작했다 안 했다를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전정하면서 벌써 이 수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잘 잘라지고, 그 다음에 가위에 진액이 빨리 묻죠. 예, 그러면은 그 벌써 수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이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1월 한 25일 이후부터 이제 가위에 이 수액 묻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가 1월 달에 강원도에서 전정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도 이미 수액이 1월 하순 초반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년에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3월하고 4월은 그 3월 상순에 특히 이제 3월 1일하고 2일, 그 다음에 8일, 10일 이때 일시적인 저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 동해를 받았어요. 겨울철에 온도가 낮았으면 저 3월 상순에 있었던 이런 일시적인 저온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해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포근하고 수액이 빨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3월 초순에 두 번에 걸친 이런 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난 겨울 기상 여건 때문에 동해가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23년 가을 딱 되면서 내년에는 어떤 현상이 과원에서 봄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동해예요. 두 번째가 역병. 왜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지난 23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왔어요. 비가 워낙 많이 오고 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월동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극만 받더라도 동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유목보다는 성목 동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농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뭐 센터에서 자료를 제공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과원 관리를 하시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종 피해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강 회장님께서도 꽃은 많이 폈는데 착과가 안 됐다고 그러셨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꽃눈이 발화돼서 첫 꽃이 필 때까지 25일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25일에 걸쳐서 꽃이 계속 발달을 해서 암술도 발달하고 수술도 발달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꽃이 피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일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3월, 4월 최저 평균 기온이 높다 보니까 개화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핀 지역은 19일 만에도 꽃이 폈고 조금 늦게 핀 지역이 22일 만에 꽃이 폈어요. 자, 우리 사람으로 치면 10달 만에 출산을 해야 정상적으로 발육이 된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7달, 8달 만에 애를 낳으면 2, 3개월은 어디다 키웁니까? 인큐베이터에다 키우죠. 근데 이 식물은 그러지를 못해요. 즉 너무 발화에서 개화까지 기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암술이나 수술이 제대로 발육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꽃을 보면 꽃은 상당히 탐스럽게 폈을 겁니다. 꽃잎도 좋고 화촉력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런데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술이 없는 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개화가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수술이 이렇게 딱 터져가지고 여기서 개약이 돼서, 즉 꽃가루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딱 만져보면 꽃가루가 전혀 안 묻는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암술이나 수술이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펴서 이게 수분 수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을에 후지 수확하실 때 평년에 비해서 지난해의 액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뺀질이 사과,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평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뺀질이 사과가 많았다는 것은 정화가 제대로 착화가 못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1번, 2번, 3번 꽃이 착화가 안 되고 3번, 4번이나 아니면은 액과에 과일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해가 23년 기상, 24년 겨울 기상이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초기 영양생장, 그 다음에 초기 과일 비대 발육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과일 크는 걸 보면 금년에는 대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8월 기상 여건 때문에 과일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과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는데요. 화상병. 물론 화상병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화상병은 이건 병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병은 화상병이 아니에요. 불안병이에요. 불안병. 불안병 24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영동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동은 어떻습니까? 불안병. 많았어요. 자, 그럼 불안병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농사를 짓고 계세요? 불안병에 대해서. 빨리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바로 수세를 너무 빨리 키워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1월에서 12월까지 불안병이 언제 가장 감염이 많이 될까요? 전지하면서 많이. 예? 전지할 때. 그러면은 뭐 1월에서 12월 이렇게 월로 구분을 한다면, 아니면 계절로 구분을 한다면, 10월. 예? 9, 10월이요? 강의실에 비해서 칠판이 너무 크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불안병 포자가 확산되는 시기는 최성기는 12월에서 4월, 즉 동절기예요. 동절기.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5월에서 6월. 이때 5월, 6월 달에 불안병 증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요. 즉 적과하기 전, 후 해서. 여름철에는 별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장마철에 이제 습하고 그러면은 병반 부위에서 노란 포자태가 나와요. 이게 확산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산이 많이 되는 시기는 겨울 동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이 끝나고 나면 감사비를 줄 때가 됐건 아니면 감사비를 안 준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불안병 확산을 억제시키는 관리를 하죠. 그게 겨울철 확산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베프란 뿌려주는 거. 근데 이 베프란이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약효가 지금 약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뭘 쓰냐면
요만한 거 있어요. 아테미. 조그만한 거. 요거 2병 넣고 반드시 뿌려주세요. 불안병이 조금이라도 있는 과원이라면. 근데 11월 달에 못했다. 그러면 3월 달에 한 번 더 해주세요. 3월 달에. 네. 그리고 주간부의 불안병이 병반이 30cm 가까이 형성된 증상이 나타나는 나무는 이거 살리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아무리 깎아내고 베프람 발라줘도 저 네오아소진 바르기 전에는 힘들어요. 예? 없어요, 네오아소진. 그러니까요. 요즘 네오아소진 살려고 보면은 2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병에. 20만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주간부에 감염이 된 나무는 이거 아끼지 마세요. 이거 빨리 없애서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측지에 감염된 거는 수시로 제거해서 바로 태워버리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동절기가 되면 소각을 못하게 하죠. 그럼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대구 사과죠. 근데 대구는 원래 사과 별로 없었어요. 803 밑에만 조금 있었지. 영천 사과가 대구 사과예요. 영천.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였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선구자들도 지금 아직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영천 사과 없어진 게 딱 2가지예요. 도시화. 첫 번째가 도시화고 2번째가 불안병이에요. 불안병 때문에 영천 사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불안병이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화상병도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 불안병처럼 관리할 거예요. 왜? 정부 돈이 없어요. 보상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보이면 잘라서 매립하거나, 예, 소각하거나. 제가 충청도는 지금 제가 제천 한 7번 정도 지금 작년에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 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이 됐어요.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는 화상병으로 전체 과원이 90%가 없어진 지역이에요. 제천시 100면. 근데 다시 심었는데 또 증상이 나와요. 근데 원주가 몰라요, 그거를. 화상병을 겪었으면서도 증상이 나온 걸 몰라요. 근데 그날 마침 순회하는 날이라 가서 봤는데 딱 화상병 증상이 보여요. 이거 빨리 제거하고 태워버리십시오. 2024년 사과 생산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6만 2천 톤 생산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생산된 양은 약 43만 톤에서 44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형성되는 거를 보면은 그 정도 생산된 게 맞아요. 지난해 39만 6천 톤. 근데 지금 현재 서울 가락동 시세나 아니면 안동 공판장 시세를 보면 지난해 가격의 거의 90에서 95%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절대적으로 사과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판장에 나오는 양은 많아요.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그다음에 이제 풍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물건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 상순까지 이런 기상 여건이 후지 품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로도 그랬어요. 홍로도 착과량은 많았습니다. 홍로 착과량은 많았는데 착색이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13과짜리가 어떤 거는 가락동에서 5kg에 12만 원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같은 규격에서 이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락동에서 1등한 농가가 무주 농가예요. 중앙청과에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농가인데 정말 엄청나게 물건이 좋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해발이 한 650에서 700m예요. 과원 위치가. 근데 이분이 주변 농가들이 뭘 자꾸 하고 조기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따지 마세요. 그래서 8월 27일경부터 자 지금부터 따서 무조건 5kg 작업해서 서울로 출하하세요. 그때부터 100% 추석 전에 다 출하를 했어요. 우리가 추석이 빠르다고 무조건 조기 출하가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 홍로 사과 품질을 가장 망치고 있는 데가 무풍, 거창, 고제 이 두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아무튼 제주들은 좋아가지고요. 7월 20일이면 잎 따서 7월 25일 날 반사필링 깔아가지고 8월 5일 날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사과 농업인들이 사과 산업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육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해요. 무주에서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욕하는 제 입만 좀 민망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이 없으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또 추석이 없으면 또 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양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전에 이제 어제 여기서 잤어요. 영동에서 자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저쪽으로 한 바퀴 육군 종합학교 거기 그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았거든요. 그냥 내려서는 못 보고 차 그냥 천천히 운전하면서 봤는데 그쪽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 금년에 전정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꽃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2차 생장도 너무 많이 했고 꽃도 굉장히 빈약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정하실 때 일단은 결과지는 좀 많이 남겨놨다가 나중에 개화기 때 꽃 상태를 보고 그때 마무리 전정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착과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 7월, 8월 달 기상 여건을 보면 금년에 꽃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8월 달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꽃은 작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해일수록 전정을 조금 약전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전정해서 나중에 꽃 안 피는 그런 경우를 겪지 마시고요. 결과지는 조금 많이 남겨놨다가 개화기 때 꽃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 마무리 전정을 해주세요. 사과 면적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성목 면적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유목 면적은 늘어납니다. 면적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묘목은 지금 수요 공급 원칙이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몇 년 전부터.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초밀식, 이축, 다축 그 전에 4에 1호 심어서 300평에 125주 들어가던 게 지금은 300주, 400주, 600주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 증가 폭에 비해서 묘목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묘목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6년에 뭐 갱신을 하든 신규 과원을 조성하실 분들은 금년 4월, 5월 즉 묘목 판매가 다 끝나고 묘목 접목할 때 이때 계약을 빨리 서둘러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7, 8월 넘어가면 묘목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묘목이 더 부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3년 대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 10만 주를 생산한 업체에서 10만 주 접목을 했을 때 여기에서 고사돼 버린 대목 자체가 죽어버린 게 최소 30%에서 최대 70%예요. 이게 전국에서 100만 주를 접목을 했다면 그 중에 약 3, 40만 주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묘목이 더 금년에 없습니다. 자, 밀식 재배가 다축 재배가 됐건 밀식이 됐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버는 업체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묘목점사. 생산자는 돈 못 벌어요. 묘목업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다인산업. 다인산업이요. 그 각종 농자재, 뭐 이클리, 뭐 나무사이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생산자들은 가격이 좋으면 팔 사과가 없어요. 팔 사과가 많으면 가격은 똥값이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사과 산업이. 홍로는 가면 갈수록 오리지널 홍로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사짓기 힘들어요.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후지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경영비가 더 들어요. 인건비가. 정례, 적화, 적과 그 다음에 착색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후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탄저병도 많고 또 추석이 늦고 빠름에 따라서 착색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홍로 면적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홍로를 재배를 안 하고는 안 돼요. 하기는 해야 돼요. 추석 때문에. 그러면 품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조생 홍로들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홍, 다홍, 홍드림. 아주 좋아요. 즉 9월에 수확하는 홍로보다 탄저병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탄저병 발생량이 훨씬 적어요. 또 착색 관리에 대한 노력을 조금만 해도 되고 착색 굉장히 잘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일부 품종에서 바이로이드 증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룩이 사과, 뱃무늬 사과. 요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선발해서 자꾸 이제 없애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이로이드 감염이 된 묘목을 심으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론 묘목업체에서는 묘목은 대체를 시켜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생산자는 3년, 4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나무 상태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과일을 달아야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묘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동이 사실 품종 선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애매한 지역이에요. 저는 만약에 품종을 권장을 드린다면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 중에 10월 상순에 나오는 컬러풀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착색도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맛이 좋아요. 저희 작년에 먹어봤거든요. 컬러풀이라는 품종은 이렇게 조금 온난한 지역에서도 상당히 유망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중에서 재배하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범위로 본다면 예. 전정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전정. 말씀대로 좀 품종 예. 품종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재배에서 내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근데 품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요. 강 회장님, 이게 뭐죠? 예? 손 아닌데요?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거든요. 후지,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골드. 이게 우리나라 5대 품종 5개예요. 그럼 이게 손가락으로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흠잡고 하죠. 예? 흠잡고 하죠. 다 다르죠? 굵기 다르고 길이 다르고 사과 품종 특성이 그래요. 즉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재배하고 있는 사과 품종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재배 관리를 하고 있는가. 품종마다 전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나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착과 습성 다르고 비배 관리 습성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내가 새 품종을 재배를 하면 거의 비슷해요. 관리하는 방식, 전정하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품종은 생산성이 높은데 어떤 품종은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실제로 영동도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품종은 정말 저걸 왜 관리를 하고 있을까 싶은 품종들도 있어요. 똑같이 관리를 하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다른 게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공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신품종을 도입을 하면 이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품종 관리를 하고 똑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별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전정, 시비, 착과 관리 이런 것을 해줄 때 정말 좋은 그런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